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소설가, 사회비평가, 미술평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버거의 글을 처음 읽었던 게 5년 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의 글은 뭐랄까,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쥐고 흔드는 자극적인 무언가가 없는 대신 한편의 수채화를 부는 듯한? 책을 덮고 나면 제 마음속 한켠에도 수채화가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이 책에서도 존 버거는 자신이 직접 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시각적 산문을 통해 마치 사진을 찍듯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포토카피스트, 즉 사진 복사라고 이름 붙인 이 글들은 세기말 인간사의 단편을 구성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상황과 내면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포착하는데요. 런던의 어느 광장에서 병든 비둘기를 돌보는 노숙자 여인, 명성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그리기에만 몰두하는 무명 화가, 아일랜드의 시골 버스에서 만난 수다스런 소녀, 라이플총을 빗겨맨 13살의 인도 소년,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124번이나 옮겨 다닌 남자 등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철학자 시몬 베유 등 저명한 인물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관찰자로서 1차적인 묘사와 설명만을 통해 이야기 속 장면이 손에 잡힐 듯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가 만난 인물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느끼고 나아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미술평론으로 시작해 점차 관심과 활동 영역을 넓혀 예술과 인문, 사회 전반에 걸쳐 깊고 명쾌한 관점을 제시했던 그는 중년 이후 프랑스 동부의 알프스 산록에 위치한 시골 농촌 마을로 옮겨가 살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 했습니다. D.H. 로렌스 일에 양심이 이르는 바에 따라 세속세계를 이토록 주의 깊게 써낸 작가는 없었다라고 수전 손택이 극찬한 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각과 청각, 후각을 동원한 신비롭고도 소박한 29편의 포토카피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록자가 만들어낸 걸작,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오랜 동안 소들과만 지내왔던 안토닌에게 토니오는 잊어버린 옛 풍경을 엄숙하게 되돌이켜주는 사진 틀 속의 사진처럼 멋진 집이었다. 둘 모두 서로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다. 벌통이 놓여있던 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산록에서 본 것들을 주섬주섬 얘기하며 물을 마시거나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루는 토니오가 감자와 베이컨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토닌이 우연히 들렀다. 토니오는 그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초대한 것이다. 어젯밤에 오소리를 봤다고 얘기를 건네는 것만큼이나 가벼운 초대였다. 안토니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초대에 응했다. 맛있는 식사였다. 식사 도중 때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음식을 다 먹고 이번에는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 식사가 끝났다. 이윽고 안토닌이 자신의 모자를 챙겼다. 꼬박 10분간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머뭇거리던 그가 1000페스타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런,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러지 말아요. 즐겁게 한 초대에 이러면 안 돼요. 토니오가 소리를 질렀다. 평생 이런 식사는 처음이었소.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었소. 엄숙히 선언하듯 안토닌이 말했다.
집어넣어요. 내 기쁜 마음에 침을 뱉는 격이요. 토니오가 또 고함을 질렀다. 이런 제기랄. 안토니는 입속으로 말을 삼켰다. 토니오가 손을 저으며 안토닌 쪽으로 돈을 밀었고 안토니는 마지못해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곤 모자를 벗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섰다. 두 팔을 땅딸만한 몸에서 약간 떼어 벌리고 왼쪽 손가락에 불 안 붙인 담배를 끼운 채 오른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선 그의 볼에 눈물이 타고 내렸다. 안토닌을 마주보고선 토니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개들이 물끄러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인은 등을 돌리고 서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치 소금병을 찾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엉거주춤 서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곤 서로를 껴안았다. 네, 어떻게든 감사를 표하려 했던 안토닌이 토니오에게 건넨 잊지 못할 감사는 1000페세타짜리 지폐 한 장이 아니라 바로 그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이에 눈물로 답한 토니오는 물론이고 이를 읽어내려가던 저 역시 지난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니 안토닌의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된 셈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주변의 지인들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조차도 하나같이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답을 떠올리세요?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도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잠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안토닌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눈물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이 안쓰럽다가 그래도 그의 눈물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가 토니오와의 식사 이후 조금은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겠구나 하며 감사하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발견되는 기쁨을 말하고 싶어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에는 감사와 사랑을 보낼 타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지 않게 행동하면 슬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 어쩌면 그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했던 덴마크의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관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죠. 숲에 쓰러져 있는 나무도 이를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모든 인연들이 지긋지긋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먼 나라로 떠난다.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산다.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선택을 하여 야생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인투 더 와일드 속 주인공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셨을까요? 저는 너무 좋게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말미에 세상으로 나오는 버스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주인공이 혼자 주워기던 말이 생각나네요.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요. 결국 그가 마지막에 그리워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세상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염려하고 있다는 작은 믿음을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를 초대하여 소박한 식사를 대접해 보는 거 어떠세요? 이런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일상을 빛내주는 인생의 멋진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